안녕하세요. 권맨입니다. 감독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뉴스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고 실상은 정말 더 많은 거겠죠. 그렇겠죠. 네,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네. 진짜 요즘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죠.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마약에 잠식을 당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는 청소년들, 또 심지어 최근에는 군대까지 뚫렸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약 문제가 좀 요즘 많이 심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뭐 불의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더니 그게 마약이었더라, 이런 사례들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들이 다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곳곳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이제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특히 이제 클럽 중심으로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클럽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또 택배나 이런 걸로 또 자기 집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클럽은 알겠어요. 옛날부터 이제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었어. 네. 어느 정도, 그죠? 근데 택배를 받아서 본다고 얘기하면은 무슨 쿠팡도 아니고. 그래서 택배도 정말 여러 가지로 요즘 많이 이제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알 수 없는 갑자기 외국 택배 같은 게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택배 루트로 마약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절차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택배가 이 집에 도착을 한 게 확인이 됐다, 이 방법으로는 세관이 뚫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는 절차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잘못 보내진 택배인 척 하면서 자기한테 배달을 하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옆동 주소가 적혀 있는 어떤 택배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옆동 갈 거 잘못 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냥 좋은 마음에 이거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책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익명이 보장되는 SNS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만의 은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다, 피자 한 판 값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국 가가지고 외국에서는 합법인 그런 마약을 했어요. 자, 처벌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속인주의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어쨌든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 건데, 우리나라는 모든 마약이 다 금지되어 있잖아요. 의료용 목적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목적 아닌 상태로 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제 그거를 정보를 캐서 굳이 개개인까지 그렇게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렵긴 하죠.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 상대로 소변 검사를 하든지 머리카락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된다 이러면은 또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보통 이제 마약에 걸리게 되면은 되게 이제 머리카락이든 소변 검사 같은 거를 많이 하죠. 하는데 이제 머리를 탈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걸린다. 그게 이제 회피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 다 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또 보완하는 수사 방법들이 또 어떻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데, 수사기밀이라서. 근데 이게 처벌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은 게, 초범이라서 봐주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양형을 낮게 하죠. 좀 약하게 하는 편이죠.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어쨌든 운반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냥 투약만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나라 법 또는 이제 판사분들이 이걸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갱생의 기회도 주자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처음 한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력 처벌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 사람을 또 사회로 되돌려 놓기 위한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 감옥 안에서 물론 나름의 재활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밖에서 받는 것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근데 그런 기회를 한 번도 안 준다라는 거는 또 이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자면, 죄를 지은 만큼 형량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예를 들어 한 대 때린 사람하고 5대 때린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마음이 한 대 때리나 5대 때리나 다 잘못한 건데 다 잡아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요
되면요, 이게 형사 처벌 체계 자체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강간범과 살인범을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강간을 하고 그냥 살인까지 해버려요. 왜냐면 증거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은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 처벌은 똑같은데 내가 들킬 가능성이라도 낮추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처벌을 균형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건 중요한데요, 무조건 세게 한다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의 초범에게 집행유예라고 하나요?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입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범이라 해도 중범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따져보고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줄 만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회를 한 번쯤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마약은 중범죄가 아니다? 아니요, 그게 중범죄가 아니란 게 아니고요.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한 사람은 좀 달라요. 유통은 사람들을 중독시키니까. 유통책 말고요, 그냥 혼자 투약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본인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건 있겠지만, 다른 어떤 형사 사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또 아니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적당한 수준이라면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마약을 투약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포커스 좀 큰 것 같은데, 마약을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대마를 그냥 집에서 키워요. 뭐 시골에 어디 농장에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약 수사는 결국은 정보원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보통 이제 씹는다고 하죠. 흔히들 사람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포섭을 하든지 좀 이 사람에 의한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는 없으니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유통을 해서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좀 더 많나요? 유통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유통에서 이제 제조까지 타고 올라가고 싶은 게 수사기관일 거고, 그거를 끊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일 거고, 뭐 그 사이에서 이제 수사기관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겠죠. 다른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뭐 그 유통하는 사람이 뭐 오토바이 타고였나? 그러니까 뭐 던지기 스포츠처럼.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영화 네. 극한 직업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하는 방법들이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겠죠. 오프라인이 제일 흔적이 안 남잖아요, 생각해보면. 온라인으로 뭔가 한 다음에는 기록이 남고 전산 기록이 남잖아요. 내 손으로 들고 가는 게 현금도 그렇잖아요. 오프라인이 제일 흔적이 안 남아요.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첨예하게 엄청 머리싸움 많이 하고 머리싸움의 네. 그 심리 대결 이런 그럴 것처럼 겁니다.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정보전 과정은 정말 지금 일선에 뛰고 고생을 하시는 수사관 분들께서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엄청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마약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 엎치락뒤치락 고생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또 이제 뭐 마약 범죄를 이제 근절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더 많이 이제 마약을 수사하려고 뭐 무슨 그럴 수도 있죠. 인력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게 막 못 잡고 막 이게 단속을 못해서 이런 무능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노출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슈되는 거 청소년 마약 이야기 한 번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한테 뭐 이거 되게 집중 잘 되는 거다 하면서 마실 거 나눠줬는데 그 안에 이제 마약이 타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CCTV를 봤거든요. 그거 마신 친구가 길거리에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식으로 그냥 나눠주면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음료수 하나씩 주는 거 길거리에서 그냥 이벤트처럼 음료수 하나씩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면 너무 각박하고 이것까지 조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관용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호의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제된 신뢰관계들이 깨트려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안 주고 내가 안 먹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청소년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한테 마약을 그렇게 유통하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을 구형하겠다. 이제 여기서 구형은 선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게 구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강남역 학원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불이해 당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걸 마약을 먹는다는 아무 인식도 없이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뭐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DEA인가요? 어쨌든 거기가 뭐 정말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게 강력하다 하지만 미국은 마약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마약도 정말 많은 나라고 이 강력한 대응만으로 사실 해결은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한번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뚫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뚫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손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어쨌든 단속하고 강력 처벌하는 사례를 만들든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은 해야지 마약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지 재활 프로그램도 계속 이제 돌려서 한 번 마약에 발들였던 사람들이 다시는 마약을 안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담배도 끊기가 어려운데 마약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한 번 하고 치료 명령을 하나요? 치료 같은 것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프로그램 연계를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돈 누가 냅니까? 아마 국가 세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만약에 진짜 초범이고 하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와야 한다면은 세금을 써야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것도 의견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좀 그게 다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참 쉽진 않죠. 이게 마약 치료 말씀하신 대로 담배 끊는 것도 힘든데 마약은 이름부터 마잖아요. 그 악마 할 때 그 마자란 말이에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끊는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노력은 해야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네.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마약 끊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계속 노력해야 될 문제인 거고 어떻게 좀 더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 세금 지원은 근데 또 민감한 이슈기는 하니까 사실 좀 그런데 적어도 국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것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이제 그 마약에는 소지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있죠. 보통은 소지죄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네. 나도 모르게 소지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운반책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택배로 보내셨는데 일단 왔어요. 쿠팡 프레시하고 뭐 이렇게 다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집에 들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두기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너 이거 소지하고 있었다. 네. 뭐 이렇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영화에서처럼 뭔가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지인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듯이 이거 짐 좀 잠깐만 네. 해놓고 저 한인 좀 갔다 올게. 너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갑자기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너 마약 우반책이야. 뭐 네. 혹은 너 어쨌든 소지하고 있었어. 네. 어쨌든 소지는 하고 있었던 거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일단 바로 대응은 좀 잘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나는 몰랐다. 그냥 이제 주장을 물론 하겠지만 경찰이 그걸 믿겠습니까?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 마약이 왔고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포하러 온 사람이에요. 만약에 진짜 운반책이라도 내가 운반책 맞습니다라고 말할 리는 없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그쵸.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그 말은 안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나의 어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해야 될 건데요. 이미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뭐 연락을 경찰서에 있어도 변호인 조력권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빨리 좀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게 왜냐면 이게 또 수사 초기에 이미 확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뒤집기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CCTV 같은 게 삭제가 됐을 수도 있고 나중에 대응을 하려고 보면 상황에 따라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그때 빨리 찾아서 변호인 조력을 빨리 받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소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거네요. 소지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그 왜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모르고 운반했다가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걸릴 수는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게 이 딜레마의 끝판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이런 그 보이스피싱이 정말 이 사회의 신뢰관계를 깎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애를 상실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잘 없는데 요즘. 네. 좀 더 마약 관련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약 관련해서 아까 초반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일단 실생활에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거 잘못 온 택배가 있으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택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회수를 하게 하든지 공식적으로 아니면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상한 게 갑자기 뭔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112 신고를 차라리 하셔가지고 경찰이 회수하게끔 하시든지 이게 마약일 수도 있고 뭐 포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이상한 게 아니야. 막 애플 막 애플 로고가 있어. 나한테 올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왔대. 수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승환이래. 그럼 열어봐야지. 어쨌든 그래서 좀 의심이 될 만한 좀 이상하다 싶은 낌새가 채지면
직접 처리하려고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쉽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자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 빠르게 초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약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요. 마약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얘기했던 것들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약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현입니다.